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강입니다. 최근 많은 농민들이 동물들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겠다면서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 농경지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원인은 야생동물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감전된 겁니다. 이 남성은 논에서 우렁을 잡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80대 노인의 감전사에 이어 한 달 사이 두 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울타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철선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 어디에도 경보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정용 전기를 이용해 울타리를 만드는 경우에는 전압을 낮춰 감전 사고를 막는 변압기나 누전 차단기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30만 원가량 드는 비용 때문에 설치를 망설인다는데 이처럼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정부는 올해부터 전문 업체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무자격자가 만든 전기 울타리가 곳곳에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생명과 직결된 일인 만큼 전기 울타리 근처에 경고문이라도 하루빨리 세워야겠습니다.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아찔한 사고를 돌아보고 한반도는 과연 지진에 안전한지 경주 지진으로 다시 짚어보는 지진 발생 시 올바른 행동 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시민 지킴이 119 구조대와 함께 뜨거운 화재 현장부터 긴급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준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가정이나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편리함에 자주 찾게 되는데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둘러앉아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손쉽게 조리할 수 있어서 요즘 같은 계절에는 더욱 많이 찾게 되죠. 네. 하지만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면서요? 네, 이 캠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편리함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 휴대용 가스레인지 그리고 부탄가스는 네. 그 편리함 뒤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지하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녁 6시 16분 서울 관악구 은천로에 있는 일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층 부엌에서 시작된 불은 집 전체를 뒤덮고 있는데요. 119 소방대원이 건너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소방호수를 이용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1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오전 11시 3분, 이번에는 영등포구 영중로에 있는 주택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식 목조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 거실에서 불이 시작됐는데요. 119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시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침 6시 6분, 서울 구로구 부일로에 있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연기를 동반한 불길이 주택 전체를 뒤덮고 있는데요. 119 소방대원이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으로 번지는 화마에 50대 남성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보통 부탄가스 폭발에 의해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버릴 때도 안전하게 버려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한번 들어보겠어요. 네, 네. 잘 알고 계시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충분히 다 사용하고 나서 흔들어 보고 가스가 없으면 용기에 구멍을 뚫어서 분리수거통에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스통이 폭발할 우려가 있으니까 가스가 충분히 새어나가도록 구멍을 뚫는 거 맞죠? 네, 얼추 맞는데 한 90점 정도? 네. 여기서 이 아나운서님이 하나 빼뜨리신 게 있는데요. 네. 바로 이 부탄가스는 이렇게 흔들어도 모를 정도로 다 썼다고 해도요. 그 네. 안에 약 10분의 1 정도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남아있는 가스를 다 빼내고 구멍을 뚫어야 안전합니다. 네. 가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날카롭고 뾰족한 송곳 같은 것들로 이렇게 구멍을 뚫다가 자칫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어도 모를 정도로 소량으로 남은 가스를 어떻게 빼나요? 방법이 있나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재의 원인이 되는 이 휴대용 부탄가스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환기가 잘 되는 이 넓은 장소로 갑니다. 네. 가서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평평한 바닥에 부탄가스가 새어나오는 이 노즐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꾹 눌러서 잔존가스를 모두 빼냅니다. 그렇게 가스가 모조리 빠져나갔다 싶으면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송곳 아니면 목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구멍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함에 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남아있는 가스를 모두 빼지 않은 상태에서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내려는 행동이었군요. 명심해야겠습니다. 평범한 바닥에 노즐을 눌러서 잔존가스를 충분히 빼낸 후 구멍을 내라.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부탄가스가 많이 남아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네. 부탄가스를 살 때 이 덮여있는 빨간색 뚜껑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노즐을 이렇게 눌러주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반드시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부탄가스를 그대로 넣어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반드시 분리한 상태에서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먼저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여러 대를 붙여놓고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 복사열에 의해서 중앙에 위치한 부탄가스에 직접적으로 열이 가해져서요.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네. 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이 부탄가스 주의 사항을 보면 산발이보다 넓은 냄비나 호일을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산발이보다 큰 조리 도구를 사용하면 왜 위험한가요? 네. 이 용기가 크다 보면은요, 그 네. 열기가 가스레인지 내에 부탄가스로 직접적으로 전해져서 네. 역시 폭발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가스레인지 2개를 붙여서 하나의 큰 그릇이나 후라이팬을 네. 올려놓고 쓰는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많이들 않은데요. 하시죠. 네. 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와도 같으니까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요, 사용 전 또 사용 후에 환기를 항상 잘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실 간단하지만 자칫 방심하면 위험한 폭발물이 되는 것이 부탄가스입니다. 편리함과 안전함을 다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한 안전수칙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침 6시 19분 서울 광진구 군자교에서 오토바이와 일반 차량이 충돌해 일대가 혼잡을 빚었습니다. 군자교에서 군자 역방향으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추돌한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오후 4시 27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앞 도로에서 버스와 오토바이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행하던 버스 오른쪽 부분을 추돌한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버스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 사이 중간 부분에 깔려 구조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119 구조대원들이 버스 밑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꺼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투 끝에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 10시 47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 앞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 119 구조대가 급히 출동했습니다. 오토바이가 트럭 뒤를 치면서 운전자가 트럭 밑에 깔렸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원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트럭 밑에서 안전하게 빼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많이 나지만 또 났다 하면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한데요. 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를 많이 봤는데요. 정말 아찔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달에도 매각순환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남녀가 삼중추돌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오토바이 질주, 이대로 괜찮을까요? 네.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달리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네. 하지만 하루에 6대꼴로 적발이 될 만큼 또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18일에도 경부 상행선에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오토바이 추격전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시속 200km를 넘게 달리는 오토바이를 경찰의 헬리콥터와 또 순찰자가 협동으로 작전을 펼쳐서 붙잡았다고 합니다.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차선을 넘나들면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들을 모조리 추월해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는데 아유 저러다 큰일 나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했는데 고작 범칙금이 30만 원에 그쳤더라고요. 너무 손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어요. 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및 또 자동차 전용도로의 운행은 불법이지만요. 또 적발될 경우에 또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이렇게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오토바이 사고는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일단 하면은요,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보다는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맨몸으로 그 충격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위험이 큽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그 사고가 단순히 그 사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 추돌 등의 2차, 3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서 더더욱이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앞으로 오토바이 고속도로 이 진입을 아예 막기 위해서 단속을 더더욱 강화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좀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법도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10대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늘고 있더라고요. 보통 배달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아니면 질주 본능의 오토바이를 타는 10대들이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있을까요? 네. 10대의 위험한 오토바이 질주를 막고요. 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효과를 높이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높이고요. 또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이 뒷면뿐만 아니라 앞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네. 법 개정안과 강력한 단속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한순간의 오토바이 사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교통법부가 아무리 강화되더라도 안전의식이 자리 잡히지 않으면 사고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달리는 위험천만한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녁 6시 32분 서울 도봉구 삼양로에 있는 건물에서 승강기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1층에서 승강기 철거 작업을 하던 중에 무게가 1.2톤이 되는 무게추가 넘어지면서 작업자가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119 구조대가 급히 구조했지만 작업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후 4시 28분 서울 노원구 덕릉로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동 휠체어가 엘리베이터 통로 아래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통로 바닥에 전동 휠체어가 넘어져 있는데요. 전동 휠체어를 몰던 70살 노인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도 전에 오작동으로 열린 엘리베이터 문으로 무심코 들어가다 2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1층 높이여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오후 1시 23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백화점 증축 공사장에서 승강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증축 공사 중 5층에서 승강기 적재 중량이 1.5톤을 초과해 승강기 작동이 멈춰 작업자가 승강기 안에 갇혔는데요. 119 구조대원이 굴절차를 동원해 승강기 내부로 진입, 일하던 인부 19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공사장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작업 전에는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 평소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해서 그런지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 공간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 무감각해지기 쉬운데요. 이 사소한 부주의로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사고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요즘처럼 지진이 자주 나는 경우 또는 네. 화재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또 평소에도 엘리베이터 사고가 자주 나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기계적인 결함도 문제지만요. 이용자의 부주의가 엘리베이터 사고의 큰 사고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반려견의 목줄이라든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손가락 끼임 사고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네. 엘리베이터 문은 통상적으로 5mm까지는 이렇게 감지가 되지만 애완견 줄이라든지 줄넘기 줄, 또 특히 학생들의 가방끈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제대로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강아지 목줄을 한 상태에서 주인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강아지는 타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문이 닫혀 엘리베이터가 작동해서 강아지가 공중에 붕 뜨는 영상을 봤거든요.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강아지를 구했지만 한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만약 이 아이가 가방끈에 걸려서 엘리베이터에서 똑같은 경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 끔찍한데요. 이 추락사고를 면치 못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네. 또 어린아이는 손가락도 문틈 사이로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교육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은 약한 합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거나 충격을 주면 바로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격한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면 무리하게 문을 열어서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에 기대지 말고 만약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면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라는 행동 수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안전 습관이 생명을 지켜준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우리들의 안전 생활을 위해 안전 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시간입니다. 교수님, 지난달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두 차례 지진 이후 여진이 계속돼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휴대전화 진동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문가의 의견도 진도 6.0 이상의 강진은 없을 것이다. 아니다. 뭐 안심할 수만은 없다 등등 의견도 분분한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선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왜 지진이 일어난 건가요? 네, 경북 경주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8 지진 이후에 네. 또 400여 차례의 여진과 또 19일 저녁에 발생한 4.5 규모의 여진의 원인은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네. 나왔는데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5.1 지진에서 5.8, 다음은 4.5 지진 모두 약 1.4km씩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진이 남쪽의 단층들에 계속 영향을 주면서 계속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이 과거 일본 대지진과 이번 지진이 영향이 있다는 건가요? 네, 최근에 발생한 지진은 2011년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소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잘 조성됐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 여파가 남쪽 지역으로 전달되는 만큼 다른 지역으로 지진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진으로 가슴 쓸어내리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경주와 인근 지역은 지진으로 물건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더라고요. 지진이 났을 때 안전한 행동 요령이 있을까요? 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또 건물이 흔들릴 때 모든 분들이 우왕좌왕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는 올바른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며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화재가 났다면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그리고 발화된 직후가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입니다. 이때 신속히 진화해야 합니다. 지진 발생 시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위험하므로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되고 큰 진동이 멈춘 후 근처 공터나 운동장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려 대피해야 합니다.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하세요. 또한 자판기 등 고정되지 않은 구조물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땅이 크게 흔들리고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데요. 가까이 있는 대문 기둥이나 담이 우선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위험한 행동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대문 기둥이라든지 담장은 네. 사실은 더 위험하거든요. 과거 큰 지진 시에 블록담이라든지 대문 기둥이 무너져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담이나 대문 기둥 등에는 되도록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한 행동 수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진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좀 평소에 해두면 좋은 준비 사항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하면요, 지진이 나도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집안의 가구는 평소 정리해 놓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천정이나 높은 곳에 깨지기 쉽거나 무거운 물품은 두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해 응급처치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열기, 가스기구 등은 단단히 고정시키고 평소 전기 배선이나 가스는
자주 점검하며 불안전한 부분은 제때 수리하는 것이 지진과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지진 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정해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지에게 본인의 안전을 알릴 수 있도록 통신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공원, 운동장 등도 미리 파악하며 주택의 기초와 집 주변의 집안 상태를 자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 물건을 자주 올려두었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치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수님,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지하철이나 차를 타고 갈 때 혹은 쇼핑몰처럼 대형 건물 안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때도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 밖에 있을 때 지진을 느낀다면 바로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번화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유리창이나 간판 같은 낙하물입니다. 길을 지날 때는 외투나 들고 있는 것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대피하셔야 합니다. 백화점이나 상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무엇보다 위험한 것이 혼란 상황입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안내요원 등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하상가는 정전 시 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으므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에서 지진을 느낀다면 충격에 대비하여 선반의 횡축이나 손잡이를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섣부른 행동은 더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철은 일시적으로 운행이 정지됩니다. 정지했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지 말고 차내 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 시 지진을 느낀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시킵니다. 도심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가 통행 금지되는데요.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부근에 경찰관이 있으면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화재 발생 시에는 차 안에 화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열쇠를 꽂은 채로 문을 잠그지 말고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는 우리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에 대비하는 올바른 행동 요령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지진에 대비하는 올바른 습관, 그리고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빨리 머리를 보호하면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스와 전기는 차단하고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타시면 안 됩니다. 땅이 흔들린다면 대문이나 담벼락에 절대로 기대지 마십시오. 무너져서 다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한다면 안내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운행 중에도 지진을 느꼈다면 교차로를 피해 오른쪽으로 주차를 시키고 대피를 해야 한다면 차 키는 꽂아둔 채로 문을 잠그지 말고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높은 것에 물건을 올려두는 습관은 당장 버리고 집 주변에 부실한 곳은 없는지 집 상태를 자주 잘 살피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지진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닥칠 위험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올바른 습관과 안전한 생활 수칙이 몸에 배어야겠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잠실에 있는 놀이동산에서 승객 수십 명을 태운 놀이기구가 60m 상공에서 약 2분 동안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높이 들어올렸다가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른바 드롭 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안전불감증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승객 전원은 무사히 대피해서 다행이었지만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만큼 안전점검은 매사에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안전은 실천이고 우리들의 공동 운명이기 때문입니다.